부총리를 퇴임한 그는 대통령 특사로 중남미 국가를 순방하며 오랜만에 한가한 시간을 보낸다. 1991년 그는 회갑을 맞았다. 무상한 세월이었다. 이승윤이 회갑을 맞아 뜻깊었던 것은 서강대학을 중심으로 한 16년간의 학계의 제자들이 이승윤 논문집을 만들어 헌정한 것이었다. 이제 그는 순수 정치인으로 돌아왔다. 그동안 중앙정치 때문에 소홀했던 지역 주민을 만나며 지역구 활동에 전념한다. 그리고 1992년 제14대 총선에서 지역구인 인천 북을구에서 무난히 당선된다. 어느덧 이제 그는 사선의 중진 정치인이 되었다. 1992년 제14대 대선에서 그는 선대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한다. 대선 전국에 접어들어 SK의 이동통신 선정 특혜 시비가 일며 여권의 악재로 작용한다. 사돈관계인 노태우와 최종현 SK 회장 간의 의혹이 제기되고 여권의 분란으로 이어지자 친구인 이승윤이 최종현을 만나 조언을 한다. 그리하여 SK가 자진 반납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도출해내며 여권의 분란을 잠재워 김영삼 후보 당선에 일조한다.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이승윤은 김영삼에게 국가 경영에 관한 의견과 정책을 개진했다. 그러나 김영삼과 그는 정치적 노선과 배경이 달랐다.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것을 기본 경제 철학으로 한다. 이렇게 우리는 내걸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그와 상충되는 규제와 또 다른 통제가 불가피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원기가 회복돼야 이러한 변화와 개혁을 참고 견뎌나갈 수가 있을 거 아니냐. 개혁도 이 제도 면에서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근대화 주도 세력들은 김영삼의 경제 개혁에 대해 우려를 보낸다. 정치권에 있거든요. 우리는 새로운 개혁과 변화의 시대를 맞아서 우리 경제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 지금 세워놓은 신경제 계획만큼은 성공을 해야만 될 당위성에 김영삼 정권 중반인 1995년 이승윤이 다시 정책위 의장에 임명된다. 신경제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던 이승윤에게 당 정책을 맡긴 것은 어떤 의미일까? 대선 후보 경선에서 김영삼과 결별한 이종찬은 이렇게 평한다. 제가 그 후에 여당을 떠난 후에도 그 김영삼 대통령께서 다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저분의 지혜를 빌리기 위해서 정책위 의장으로 다시 모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위 의장에 취임하자 이승윤은 행정부의 정책을 다시 점검했다. 김영삼은 1993년 이승윤이 연기했던 금융실명제를 전격 실시했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큰 돈은 다 빠져나가고 중소기업의 자금줄이 막히며 서민들만 불편하게 한다는 비판이 대두되었다. 1993년 치룬 지방선거에서 금융실명제가 악재로 작용하며 신한국당이 참패를 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대구 지하철 공사장의 가스 폭발 등으로 집권 여당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다. 이승윤은 마침내 당정회의에서 금융실명제 보완을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부는 이승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표면적으로는 이승윤과 현행 유지를 고수하는 행정부 측 홍재영 간의 당정 마찰로 비춰졌지만 문민정부 개혁 1호인 금융실명제에 대한 보완은 곧 김영삼 정부의 개혁 후퇴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승윤은 당시 정부가 명분에 집착해 보완을 개혁의 후퇴로 받아들인 것은 무책임한 일이었다며 금융실명제가 돈 있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소득의 형평성으로 볼 때 개혁이지만 실제 그 효과는 지금도 유명무실하다고 확언했다. 그런데 당시 금융실명제를 둘러싼 당정 대립에는 복잡한 복선이 깔려있는 측면이 있다. 갈등 이면엔
민정, 민주계 간에 근대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 간의 알력이 깔려 있었다. 따라서 금융실명제를 둘러싼 반목은 일찍이 그가 전환기로 규정하고 근대화의 첫 단추를 꿰었듯 또 하나의 전환기가 태동하며 발생하는 갈등이기도 했다. 그랬다. 이념과 노선이 다른 3당 합당으로 탄생한 집권 여당의 근대화를 지향하는 정책위 의장으로서 이승윤은 소신을 피력했지만 대세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이었다. 한 시대가 끝나고 한 시대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결국 행정부와의 갈등을 겪던 그는 정책위 의장에서 물러난다. 그리고 1995년 15대 총선을 앞두고 불출마를 선언한다. 그는 지금 우리는 대변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로 시작하는 불출마 성명서에서 이제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또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인의 솔직한 심정이라 하겠습니다라며 사실상 정계 은퇴를 선언한다. 불출마를 선언하자 가장 서운해하는 사람들은 지역 구민들이었다. 지구당 간부들은 버스를 대절해 집단으로 중앙당에 찾아와 조직책 사퇴에 따른 우리의 결이라는 성명서를 내는 등 항의 시위를 하며 불출마 번의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정계를 은퇴한다. 이전에 이춘구에 이어 이승윤의 은퇴는 시사하는 바가 컸는데 그는 김영삼의 개혁 방식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계기가 되었지만 이승윤의 정계 은퇴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대개의 정치인들의 정치 역정 마감은 공천 탈락, 낙선, 부정 등의 타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볼 때 그의 정계 은퇴는 아름다운 퇴장이 아닐 수 없다. 애초 학자에서 근대화 정책에 입법하라는 명제를 가지고 정계에 투신한 그는 정책 연구로 12년의 정치 역정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그는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정책통이었고 따라서 집권 여당의 정책조정실장과 정책위 의장을 2번이나 역임했다. 47의 정계에 발을 디딘 그는 사선 의원과 해외건설협회장, 재무장관, 경제부총리 등 화려한 공직을 보냈다. 정계를 은퇴할 때 그의 나이는 65이었다. 더 활동할 수 있는 나이였지만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았다. 순리에 따르는 인생관과 담백한 성품의 단면이었다. 온건 합리주의적 품성을 가지고 있는 그는 정치 역정으로 볼 때 중도 우파 성향의 보수주의를 견지해왔다. 순수한 성품 탓에 주위의 태도에 민감하고 격정적으로 대응하기도 하는 그는 한국 정치의 집단 조직화와 정파 싸움에 회의했었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체질적으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가급적이면 정치적인 발언 같은 것은 삼가를 했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 나름대로 정책 개발을 하고 그 정책을 실제로 반영시킨 데 대해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계 은퇴는 대학 강단에 서며 시작한 35년여의 현직을 사실상 마감하는 것이었다. 이승윤은 자신의 학문이 국가 발전에 실천적으로 쓰인 것에 자부한다고 했거니와 이종찬 또한 설득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그 이론의 그 바탕을 둔 설득력을 발휘해서 당시에 그 여당 내에서는 쟁쟁한 그 제사들이 많았지만은 저분만큼 이 경제와 정치를 연결해서 사회 현상을 설명하실 만한 분이 없었습니다. 이승윤은 근대화를 온몸으로 가로질러 왔다. 근대화는 서구화의 동의어이고 문화의 개념이다. 따라서 급격한 근대화는 가치관의 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그러나 전후 한국은 문화 이전의 경제가 대명제였고 가난의 구제만큼 절박한 것은 없었다. 근대화 과정의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는 개발 독재로 평가되고 있다. 근대화 시대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분분하지만 아직 이르다는 게 역사학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따라서 훗날의 역사적 평가 속에 이승윤도 포섭될 것이다. 현대 경제학 1세대인 그는 남다른 지적 편력으로 미국의 유수한 대학을 3개나 거친 희소한 엘리트였다.
1996년 미조리대는 한국 근대화에 공헌한 이승윤에게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수여했다. 누구보다 화려한 학맥을 가지고 있는 그는 의외로 공직생활 내내 고독감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나는 외톨이다 하는 고독감을 느낀 적이 여러 번 한국의 있었습니다. 정관계는 경기고, 서울대의 학연과 영남의 지연을 중심으로 하는 시스템이다. 인천고 재학 시절 일본인이 반을 차지한 탓에 이승윤은 고교 동문이 별로 없다. 그리고 서울대를 나왔다고 하나 물리대 영문과를 나왔기 때문에 도대체가 그 학생 수가 20명밖에 안 됐고 그 중에서 반이 여자들이었기 때문에 후에 정치계라든가 관계에 나와서 일하는 그러한 동문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2003년 현재까지 인천 출신으로서는 이승윤이 최고의 공직에 올랐지만 특정 인맥으로 똘똘 뭉친 한국의 정관계 시스템으로 볼 때 그는 공직생활 내내 단기 필마였다. 1981년부터 83년까지 인천고 총동창 회장을 맡기도 했던 그는 현재 재경 인천 향후 회장을 맡아 고향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현역 일선에서 벗어난 그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는 이제 자유로운 문화생활과 여가를 즐길 시간을 갖게 되었다. 같이 혈기왕성하게 근대화를 이끌었던 동료들도 이제 다 일선에서 물러나 앉았다. 이제 원로라는 새로운 호칭이 따라붙는다. 그는 전경련 원로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1999년부터 2002년 1월까지 퇴역한 재무부 경제기획원 장관 출신 모임인 재경회 회장을 역임했다. 1988년부터 한중우호협회 활동과 더불어 1999년부터는 중국 천진시의 경제고문역을 맡고 있다. 1992년부터는 한독의원 친선협회장, 아태지역 민주정당연합, 국제민주정당연합의 부회장직을 맡아 국제정치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1978년부터 신현학과 더불어 한일협력위 상임위원과 1995년부터 한일포럼 회원으로 활동하며 정부를 측면 지원하고 있다. 이승윤은 정계 진출 이래 신현학과는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데 그와는 한일협력위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직 국가수반을 대신해 전직 국가수반회의의 스페셜 게스트로 활동해오고 있다. 전직 국가수반회의는 1982년 독일의 슈미트 수상과 일본의 후쿠다 수상이 창설해 세계 평화와 번영을 모토로 전직 수반들이 모여 토론하고 그 결과를 각국 정부에 건의하는 기구이다. 그는 지금 금호그룹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다. 정계를 은퇴한 1996년 황인성 전 국무총리와 함께 금호그룹의 고문으로 영입되었다. 1996년 그는 또 한나라당 후원회장으로 추대된다. 정계를 은퇴한 터라 완곡히 고사했지만 절친한 이홍구의 요청을 뿌리칠 수가 없었다고 한다. 1997년 대선이 끝나고 후원회장을 사임한 이승윤은 이제 금호그룹 고문으로 순수 기업 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다. 아침에 나오게 되면 신문 보고서 나라 걱정부터 시작한다고요. 보통 오는 잡담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떡하냐. 분석 능력은 참 명석하기 짝이었고요. 누구나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명석한 분석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도착은 28일 날 우리는 10시 28일 도착이 이승윤과 금호그룹 박송영 명예회장은 막역한 친구 사이이다. 젊은 시절 만나 의기투합한 두 사람은 정치가와 기업가의 각기 다른 길을 걸으며 교유를 해왔다. 69년일 겁니다. 9년 봄인데 초봄일 거예요 아마. 그때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협의하고 난 데부터 어떻게 마음이 맞아가지고 계속 그냥
교제를 쭉 해왔어요. 근데 내가 이제까지 또 사귄 친구 중에서 가장 그래도 오래간 친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성인이 되어가지고 사귄 친구로서 제일 오래된 친구라고 볼 수 있는데, 여간에 술도 많이 마시고 거의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꼭 만나서 술 마시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친하게 지냈죠. 시절과 시대를 함께 관통해온 오래된 친구. 그렇게 두 사람은 우정어린 세월과 세상을 함께 관조하고 있다. 이제 이승윤은 유유자적하고 있다. 정계 은퇴를 하며 그는 두 가지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하나는 공직 활동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삶을 기록하는 것인데, 이 다큐멘터리 또한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부부가 함께 세계 여행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물론 그동안 간간히 여행을 해왔고 일과 관련해서도 수없이 해외를 다녀왔지만 마음껏 해외여행을 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한다. 멀리 보이는 고기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 너무 아름답다. 이승윤이 요즘 푹 빠져있는 취미가 있다. 잦은 여행을 통해 사진과 비디오 촬영을 시작하며 취미가 된 것이었다. 그래서 그동안 해외여행을 통해 담은 비디오를 묶어 작품으로 만들기도 했는데, 그는 이제 촬영과 리포터 그리고 편집까지 스스로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수준급이다. 사탑에 왔습니다. 5점 몇 도 기울어졌다 그러는데 보기에는 더 기울어졌어요. 아이고, 많이 기울었네. 보호강, 돌아오지 않는 보호강 옆에 양쪽에 뭐랄까 편집하는 것도 하나의 큰 재미라고 봐요. 그래서 사진 찍는 거, 또 편집하는 거, 그리고 남한테 보여주는 건데, 남한테 보여주면 그렇게 이렇게 반가워하지 않고, 남의 사진이니까 내가 억지로 와서 보라 그러면 할 수 없이 보지만은 잘 안 보려고 그래. 원래 이승윤 부부는 화초 가꾸기를 즐겼다. 홍은동의 단독주택에 살 때는 정원 가꾸는 재미가 있었는데, 빌라에 사는 지금은 그럴 수 없다며 부부는 아쉬워했다. 이승윤은 오래전부터 골프를 즐겼다. 지인들과의 친목 모임과 건강관리 차원에서다. 젊었을 때부터 찾아온 고혈압 때문에 그는 꾸준히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골프는 부인 정원모도 즐기는 편이어서 부부가 같이 필드에 나갈 때가 많다. 걷고 또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요새 꽃 피고 얼마나 좋아요. 나가면은 이제 그런 재미로 합니다. 이 사람 취미는 나보다 다양해. 그림에 심취해가지고. 영문학을 전공하고 이화여대에서 낭만주의와 빅토리아 시대의 영시를 가르쳤던 정원모는 문화적 감수성이 남달라서인지 취미로 그리는 그림이 아마추어를 넘는다. 그래서 몇 차례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애연가였던 이승윤은 1985년에 담배를 끊었다. 그러나 지금도 술은 두주불사를 마다하지 않는데, 수없이 술을 먹게 되지 먹고 싶어 먹는 게 아니야. 먹고 싶어서 먹는 게 90%.
이승윤, 정원모 부부도 젊었을 때는 연희 부부처럼 사소한 문제로 부부싸움도 했다고 한다. 40여년 살아오는 그 기간 동안에 서로 동화가 돼가지고 이젠 상대방을 굉장히 이해하고 또 이해해 주는 것 같아서 지금에는 싸움을 안 해. 처음에 젊었을 때 싸움을 많이 했지. 아들 준수는 서울공대를 나와 스탠포드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큰딸 진수는 서울대 영문과를 나와 미시건대의 석사 과정을, 둘째 딸 연수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미시건대 심리학 석사 과정을 마쳤다. 어느덧 이제 일남 이녀들도 출가해 저마다 일가를 이루고 있다. 정원모의 친정은 비교적 자손이 번성하고 집안이 번창한 반면 이승윤의 집안은 손이 귀한 전통이 있다고 한다. 내내 뒷바라지를 해주었던 형 이승학은 해방 직전 건설회사의 책임을 맡으며 남해 토건을 세워 인천의 유수한 건설회사로 키워냈다. 그러나 56세라는 이른 나이에 작고했고 자손도 두지 못했다고 한다. 정이 많고 후덕했던 어머니는 1989년 88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전주가 본관인 이승윤은 양영대군 함양군파 17대 손이다. 아들 내외 그리고 손주들과 김포 선산의 양친 묘소를 찾았다. 3살 때 타계해 기억도 없는 아버지. 이승윤은 아버지가 계셨으면 하는 아쉬움을 내내 갖고 살아왔다고 했다. 양녕대군파의 함양군파에 속하는 종종인데 여기 쓴 것은 김포군 양청면에 너희 증조 할아버지인 성자의 증조 할아버지가 이곳에 그 옷과 신발이 묻힌 장소다 하는 건 여기에 모셨다 하는 얘기야. SK에 근무하고 있는 아들 준수는 전영주와 사이에 이남 일녀를 두고 있다. 큰딸 진수도 변호사인 남편 김시현과 사이에 3녀를 두고 있고 작은 딸 연수는 포항공대 교수인 남편 전경훈과 사이에 3남을 두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하냐? 어디를 연결시켜서 하냐?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은 자율신경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얘기해? 이제 자식들의 화목한 가족 그리고 무럭무럭 커나가는 손주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또 있을까? 그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왔다고 자평했다. 공직운도 있었고 비교적 순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내외적인 위기 때 공직을 맡다 보니 논란에 휘말렸다는 아쉬움은 남아있다고 토로했다. 이승윤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랬다. 순리적인 인생관으로 거둔 유종의 미. 그런 그의 뒷모습은 아름답다. 이제 황혼기를 맞은 인생의 동반자 이승윤, 정원모. 노부부의 모습은 행복하다.